안녕하세요. 송중태입니다. 오늘은 농도 공식을 암기하는 비법 2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준을 마음대로 정해서 비율을 B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공식을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의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농도 공식을 원의 방향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또 농도 공식을 거시소 공식에서 유도하려고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도 공식의 3가지 유형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일단 비율이 1분율이 있고 10분율이 있고 100분율이 있고 10분율을 할로 바꾸고 100분율은 퍼센트로 바꿉니다. 당연히 1분율은 기준이 1인 비율이고 10분율은 기준량이 10인 비율이고 100분율은 기준량이 100인 비율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는 1이고 얘는 10이고 얘는 100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똑같이 1입니다.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 유니트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백분율을 전체 수량을 100으로 볼 때 비교하는 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분율을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백분율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쪽 소금물이 전체량이고 소금을 부분량으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금물이 소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1분율은 사과 8개를 4사람이 나눠 먹는다. 한 명이 몇 개를 먹겠는가? 사람 수가 4명으로 줄었으니까 사람 수도 4명만큼 준 것만큼 상하수를 알겠죠. 일이 여기 있습니다. 부분에 있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사과 8개가 있다. 이 사과 8개를 원 유니트로 보죠. 다른 강의에도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사과 8개를 기준으로 사과 2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4배로 줄었죠. 그러면 원 유니트에서도 4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되죠. 1분율과 100분율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1g, 소금물 1g, 여기는 소금물 100g입니다. 당연히 소금물과 소금의 관계는 5배로 줄었죠. 당연히 소금물과 소금의 관계도 5배로 줄어드니까 5분의 1g이 나오고, 여기에서 100배로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100배로 증가하겠죠. 이렇게 100배로 증가하니까 20g이 됐습니다. 즉 차이점은 여기는 1분율이고 여기는 100분율인데 차이점은 100배를 했느냐 안 했냐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소금물 125g 또 125g, 이 소금물과 관계없이 소금물을 100g으로 간주하고 여기 소금물에 관계없이 소금물을 1g으로 간주합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1g을 간주할 때는 5분의 1g, 이 소금물 1g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이죠. 한마디로 0.2g인데 이것을 100배 하는 이유는 자연수처럼 이렇게 20%, 20g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5분의 1g보다 20g이 훨씬 더 빠르니까요. 중요한 거는 소금물과 관계없이 이 전체 소금물을 100g으로 본다, 전체 125g을 1g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농도 공식을 원의 방향으로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원의 방향이 소금물 25g이 125g으로,
다시 125g이 5배로 증가했으니까 여긴 반대로 5배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값이 구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 소금물 125g이 5배로 줄었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스타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5배 증가했으니까 5배 감소할 테고, 여기도 스타트 포인트면 5배로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5배로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 소금물 125g 속에 소금 25g 녹아있다. 이 문제에서는 여기 몇 g이나 몇 g, 즉 연두색 소금물을 물어보거나 녹색 소금을 물어보는 문제뿐이죠. 아래는 100g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문제를 전부 다 몇 %는 소금물 농도이다, 20%는 소금물 농도이다, 20%는 소금물 농도이다라 다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원의 방향이 이렇게 돌죠. 스타트 포인트로 이렇게 돌죠. 스타트 포인트로 돌죠. 이렇게 원의 방향으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걸 다시 소금물 120 녹아있다 살짝 바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보면 스타트 포인트가 5배로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100g도 5배로 감소하죠. 이 방향으로 하고 있죠. 다시 스타트 포인트가 5배로 증가했죠. 여기 보면 여기 농도니까 100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배로 증가하고 125를 5배로 줄이는 거죠. 5배로 줄이는 거죠. 이렇게 원이 시작되죠. 여기도 보면 농도에서 이런 식으로 도는데, 농도에서 여기 있는 29g 5배로 줄었죠. 농도로 생각하고 다시 25g을 5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타트 포인트를 5배로 줄어들고 소금물과 소금을 비교하고 5배로 줄어들고 똑같이 5배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농도에서 5배로 줄어들면 실제 값 소금물과 소금에서도 5배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고 여기도 스타트 포인트가 5배로 증가했으면 20g에서 100g 증가했으면 똑같이 실제 소금량도 5배로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려면 100g에다가 얼마로 곱해야 여기가 나오느냐. 100g일 때 당연히 실제 값에서 곱하기 125분의 25로 곱해주면 나오겠죠. 이 말은 125g을 125등분하고 25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다 100을 썼고 여기는 요 양을 여기다 썼죠. 다시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 보게 되면 100등분을 하고 20배를 한 거죠. 이렇게 써줬죠. 근데 다시 여기서 똑같이 100등분을 하고 20배를 써준 거죠. 즉 여기가 소금물이니까 소금물을 썼고, 여기다 몇 배로 줄었냐를 이제 몇 배로 증가하냐, 100등분을 해서 20배로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써줬죠. 한 개의 값을. 또 여기도 보면 이쪽이 여기에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어떻게 했냐면 100등 여기 100분의 20으로 나눴죠. 이렇게 즉 20으로 나누고 100배를 해줬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소금을 쓰고 요 비율을 그대로 나눈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농도 공식을 거시수 공식으로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한 개의 값이죠. 소금물 1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여기에다 100배를 해주면 농도가 되고, 다시 이 농도를 100등분을 해주면 다시 한 개의 값이 되죠. 이 한 개의 값을 구하려면 소금 전체 양을 소금물 전체 양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나오죠. 즉 등분제죠. 이 한 개의 값에다 100배를 해준 것이, 이 한 개의 100배를 해준 것이 농도라고 한 거죠. 소금물을 구하려면 전체 소금물을 전체 소금의 양을 그 한 개의 값으로, 한 개의 소금의 양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 소금을 구하려면
한계값을 안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금물 배를 하면 되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농도 공식과 막대 모형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스타트 포인트로 해서 125g을 125등분을 해서 1g을 만들고 1g을 다시 100배를 하면 되죠. 이 과정을 그대로 하면 되죠. 여기에서 125등분을 하고 그러면 한계값이 나오고 거기에 100배를 주는 거죠. 여기서 있죠. 25g에 125등분을 하고 그러면 한계값이 나오고 이렇게 거기에 100배를 해주면 20g이 나오죠. 요 과정을 식으로 쓴 거죠. 여기서도 스타트 포인트니까 100g이 1g이 되려면 100등분을 해주고 보는 것처럼 다시 125등분을 했죠. 보는 것처럼 똑같이 20g에다가 100등분을 해주고 그러면 한계값이 나오죠. 거기에 125배를 해주죠. 그러면 소금량이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 25g의 소금을 여기 25g의 소금을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소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몇 배로 나눠주느냐 한계값으로 나눠주죠. 그 한계값은 여기 100g이 1g이 되려면 100등분 했으니까 20g을 100등분하면 한계값이 나오죠. 이 값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여기 보면 25g을 125g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20을 100등분해서 한계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학 공식을 막대 모형과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